여러분은 이 도원대학당에 도원대학당 계룡산 명당에 오셨습니다. 이 계룡산 도원대학당에 오셔서 법문도 듣고 좋은 기운도 받고 또 여러분들 서로 상생으로 마음도 나누면서 좋은 기운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라도 깨우치고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마음 공부해야 된다. 또 지혜 공부를 해야 된다. 깨우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이루고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성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의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다른 사람 모습이라든가 마음을 느끼는 것은 쉽게 합니다. 자기 얼굴은 거울을 보면서 볼 수 있겠지만 자기 마음을 알면서도 냉철하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들여다보느냐면 자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단점은 잘못한 것은 대충대충 용서하고 넘어가고 잘한 것은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으로, 긍정적인 해석으로 포장을 해서 위로하면서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은 냉철하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자기 마음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단점을 보는 눈은 여러분 모두가 냉철하지 못하고 어두울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알고는 있는데 냉철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도 알고 자기 모습도 알고 자기 형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70%는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나쁜 마음을 쓰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좋은 마음 쓰면 착한 것도 알고 또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착한지 어진지 사악한지 70%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는 왜 모르느냐?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가 많이 될수록 자기를 보는 눈이 냉철해요. 다른 사람 보는 눈보다 더 냉철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을수록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보세요. 자기를 보는 눈이 30%밖에 안 돼. 70%는 다 긍정, 자의, 호의, 포장된 모습으로 자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보통 되면 70%는 자기를 본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면 몇 퍼센트? 90%까지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선각자, 우리가 큰 선지자, 부처님처럼 큰 선지자, 큰 스승, 예수님처럼 성자, 부처님처럼 성자, 이런 큰 스승, 이런 큰 스승은 몇 프로? 자신을 100% 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100% 본다. 100% 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도 없으며 사사로운 일로 노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100% 거울처럼 바라보고 사물도 100% 거울처럼 바라보고 깨우치기 때문에 진짜 깨우친 성자는 바로 100% 냉철함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자신이나 타나
모두에 대해서 냉철할 뿐만 아니라 동요가 없다. 그 자체 그대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내 잣대, 내 모습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아르마리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상대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며 오해도 하게 되며 유감을 갖기도 하며 분별심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와 내가 엉뚱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내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고 상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면 오해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오해가 없을까요?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며 내 부족함으로 일어난 것이며 나로부터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오해할 게 없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오해를 했거나 유감이 있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유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냉철하게 내 자신의 마음 자세와 행을 돌아보면 분명히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를 원망하지 않게 되며 미워하지 않게 되며 유감을 갖지 않는다. 자기 행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행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며 원망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지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지간 어떤 도반관계, 도우관계 모든 관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우리 도원 공부를 하는 우리 도원가족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행과 내 자신의 모순과 내 자신의 마음씀을 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남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 70% 이상. 여러분들이 70% 이상만 자신을 냉철하게 보아도 큰 실수를 안 합니다. 보통 70% 이하가 될 때 유감도 많이 사고 오해도 많이 하고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사소한 걸로 확대시켜 생각하고 사소한 걸로 깊이 가슴에 새겨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사무치게 가슴에 새기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들이 깨우침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하고 자신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70% 이상만 냉철하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행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순을 돌아볼 줄 알면 웬만한 일로 오해도 없고 유감도 없고 감정 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감을 잘 갖고 오해를 잘하고 가슴속에 유감을 새기는 일이 있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모순이 크구나. 내 마음의 모자람이 크구나. 내 지혜가 모자라구나.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유감을 갖고 있구나. 내가 마음 질량이 부족해서 사소한 걸로 집착을 하고 있구나. 지금 상대를 탓하고 있구나. 이런 걸 즉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깨우치고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할 때 절대 유감 갖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90%는 다 긍정으로 풀어간다. 10%도 유감 갖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다 긍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긍정으로 풀어갈 수 있고, 긍정으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고, 10% 유감이 생길 수 있는데, 왜 10% 유감이 생길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진짜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상대성에 따라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는 유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또한 내가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에는 속상하고 유감이 생길 수 있지만 1시간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그 유감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는 화도 날 수 있고 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1시간 또는 하루만 지나도 모든 감정들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간이라든가 친구 간이라든가 지인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걸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사소한 유감으로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 유감이 자신을 탁하게 만들고 자신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서 운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을 아주 부정으로 나쁜 운세로 몰고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탁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운을 나쁘게 하고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운은 1%씩 움직여서 10%가 되고 50%가 되고 100%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의 탁한 기운이 1%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계속 모아지면 10%가 되고 50%가 되고 100%가 된다. 그럼 100%가 됐을 때 여러분한테 큰 시험지가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운세가 부정적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운세가 나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정으로 다가오는 감정, 유감으로 다가오는 감정, 오해의 감정들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 문제로 먼저 생각해 본다. 두 번째, 상대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슨 모순이 있었고 이건 내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 잣대로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하느님이 주신 공부로 받아들여서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모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냥 감정적 동요였고 감정 노름이었고 그냥 실상 그 자체일 뿐이지 별게 아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과 바른 지혜를 열고자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원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서운한 감정을 딱 갖는 걸 보았어.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을 느낀단 말입니다. 아, 내가 서운한 말을 하니까 저분이 서운하고 저분이 서운한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니 이것은 내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구나. 이걸 공부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했듯이 저분도 불편할 것이다. 저분을 불편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리고 저분이 즐겁고 편안하면 내 마음이 즐겁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욕심으로 도둑질을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편해. 양심에 찔려. 아, 이런 도둑질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편법으로, 사심으로 트릭을 써서 좀 한마디로 내 욕심을 챙겼어. 그러니까 이익은 챙겼는데 마음이 불편해. 내가 불편하니 오히려 내 탁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차라리 양심을 지키고 당당한 게 더 좋겠다. 이런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러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내가 그 행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보시를 정했더니 내 마음이 기뻐. 양심에도 당당해. 이게 바로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남을 득되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를 했어. 화가 났어. 막 한마디로 시기심이 생겼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막 경쟁 심리로 질투심, 시기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살짝 일어나고 욕심이 살짝 일어나. 근데 내가 이 일어나는 감정은 내 감정일 뿐이다. 그리고 나를 탁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건 내 욕심의 잣대로 저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인데 내 욕심의 잣대로 지금 저 사람을 질투하고 있구나. 이게 부질없는 욕심의 질투구나.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보는 순간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복대로 살고 나는 내 복대로 살면 된다. 인생은 각자 따로 있으니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내가 탁한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눈으로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성장을 하고 깨우침이 열리지, 자신의 욕심은 모가지까지 딱 채워놓고 귀로만 듣는 건 공부가 아니다. 들을 때만 공부지 지나고 나면 제자리 간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늘 반성하고 늘 깨우치고 내가 어떤 유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성장을 하지, 내 욕심을 가득 채워놓고 내 질투심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시기심을 가득 채워놓고 이렇게 머리까지 채워놓고 공부하고 법문을 들으면 들을 때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자신을 즉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도원 공부를 해서 크게 성장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